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요,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직업 발달 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쪽에서요, 우리가 앞쪽에서 그 상담을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았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상담 이런 것들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그 우리가 뭐 프로이트, 그다음에 아들러, 보딘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쪽에 나왔었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학자들이 나오고 그 학자들이 나름 서로 대립관계 혹은 발전관계 이런 걸 가졌을 때 제가 역시나 어떤 그 한 칠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그걸 도식화 좀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직업발달 이론 쪽도 사실 그 나름 많은 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직업 발달 이론 쪽에 학자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로 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오늘 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뒤쪽에 좀 미리 판서 한 판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리고 차이점은 뭐고 발전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수정 보완 발전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역시 오늘도 그래요.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하나씩 체계적인 발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 특성 요인 이론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이라는 건요. 그래요.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홀랜드의 인성 이론과 그다음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가 이야기한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는 이 두 가지는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바로 특성 요인 이론이 돼요. 특성 요인 이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특성 요인 이론을 일부러 이렇게 적는 데는 나름 이유가 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좀 크게 한번 일단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떻게 제가 좀 설명을 할 거냐면요. 특성 요인 이론은 우리가 그 앞쪽에서 특성 요인 이론을 한번 했죠. 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런 거였죠. 특성 요인 이론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직업적 사람의 어떤 특성과 직업적 특성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서 이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잘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이것들을 직선적으로 연결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런 거네. 특성 요인 이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 인간의 어떤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직업적 특성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직업 선택은 1회 과정이다라고 적어볼까요? 특성 요인 이론이 뭐다? 요거를 조금 깔끔하게 적어봅시다. 특성 요인 이론을 제가 지금 이걸 적는 이유는 결국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특성 요인 이론은 직업 직업 선택은 1회 뭐다? 과정이다. 여러분, 직업 선택은 1회 과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1회 과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데 결국 사람의 어떤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찾고 난 뒤에 그 두 개를 잘 매칭만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직업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게 그게 바로 우리 특성 요인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홀랜드 인성 이론과 그다음에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직업이라는 게 그 순간에 딱 한 번 선택을 하면 그게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다. 직업이라는 건 전생에 걸쳐서 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선택을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특성 이론에서 직업 선택은 1회 과정이라고 했다면요. 뭐라고 적냐?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직업은 뭡니까? 전생에 걸쳐. 직업은 뭐라고? 직업은 전생에 걸쳐 발달한다라고 적어봅시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좀 전에 직업 선택은 1회 과정이라면 여기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은 가장 핵심이 뭐냐? 직업이라는 건 결국
전생에 걸쳐서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바로 이게 직업 선택의 전생의 발달. 오케이.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이 어떻습니까? 그렇네요. 바로 이쪽에 지금 있는 1번의 홀랜드 인성 이론과 두 번째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라는 게 특성 요인 이론으로 주로 직업 선택은 매칭이 한번 잘 되면 끝난다라고 했다라면 여기에 상반되게 좀 뭡니까 대립적인 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게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입니다. 결국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은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생에 걸쳐서 전생에 걸쳐서 발달해 가는 게 직업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은 사실상 어찌 보면 직업이 전생에 걸쳐서 발달해 간다라는 것을 알려준 그런 점에서 아주 좀 시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을 굉장히 그렇죠. 좀 상세하게 발전시킨 이론이 뭐냐? 그게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찌 보면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 여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단순한 내용만 체크를 한다면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원래 이론 자체가 좀 어렵고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에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 항상 어떤 기존 이론에서 무언가가 발전되면요. 그 이론에서 괜찮은 점은 그대로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그 이상 무언가를 더 덧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에서 발전된 거다 보니까 기본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여기에 수정하고 보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론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다. 절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공부할 때 되게 어렵게 느꼈던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수퍼.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진로 발달 이론이 이제 상당히 괜찮은 이론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또 좀 뭐 발전된 이론? 발전됐다기 하지만 좀 그런데 어쨌든 역시나 뭡니까? 직업이라는 게 전생에 걸쳐서 발달한다라는 이론 자체에서 또 하나 이론이 코트 스프레드의 뭡니까? 그렇죠. 바로 직업 포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면이 좀 부족해서 직업 포부 이론을 좀 지우긴 했는데 고트 프레드슨의 뭡니까? 직업 포부 이론이라는 게 그다음 또 발달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 우리가 직업이 전생에 걸쳐서 발달한다는 이론은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중에서 어찌 보면 좀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리고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이 두 가지들이에요. 홀랜드와 그다음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뭡니까? 요 두 가지 특성 요인 측 이론과 그다음 발달 측면의 이론인 그렇죠. 바로 긴즈버그와 그다음에 수퍼와 그다음에 고트 프레드슨 여기 바로 세 가지가 좀 대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 주로 특성 요인 이론으로 직업은 1회 선택 과정이라면 그 다음 여기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생애 발달되는 직업이 발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크게 이렇게 좀 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하나씩. 자, 가장 첫 번째로 일단 홀랜드의 인성 이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홀랜드의 인성 이론은 특성 요인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인간적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잘 매칭하는지를 홀랜드가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랜드 인성 이론은 사실 성격 파악하는 방법에도 나왔었죠. 이거랑 그다음에 MBTI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 PD님이랑 같이. 오케이. 자, 특성 요인 이론에 일단 개관 붙어 있는데요. 뭐 일단 앞쪽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기본 가정에 여러분들 줄을 좀 긋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줄을 긋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긋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끄라고 한 거는 실제 우리 시험 기출에 많이 나왔던 것들 위주로 끌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나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뭡니까?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가정 줄을 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주 나와요. 그 다음 2번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줄을 긋겠습니다. 직업 선택은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뭐 하는 겁니까? 오케이. 직선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케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다음 4번도 줄을 긋겠습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 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뭐가 됩니까? 직업의 만족도와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진다. 오케이. 1번, 3번, 4번이 실제 보기에 기출 문제로 자주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1번, 3번, 4번을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일단 기본 과정까지 설명을 했고요. 바로 홀랜드의 인성 이론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랜드의 인성 이론 들어갈게요. 자, 홀랜드의 인성 이론, 다른 말로 우리가 리어색 모델이라고도 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홀랜드의 인성 이론 하면 무조건 리어색으로 생각해 주세요. 리어색, 리어색.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적어놨거든요. 자, 볼게요. 어디에 줄을 긋냐면요. 여기에 줄을 그어볼까요? 자, 여기 여러분 끝에 저기서부터 그의 모델은 6가지 성격 요인의 머리 글자를 따서 뭐라고 적는다? 리어색이라고 적는다. 요거. 사실 요걸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왜냐? 우리가 홀랜드는 실제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리어색이라는 걸 알면 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어색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 홀랜드의 인성 이론은 다른 말로 인성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육각형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리어색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리어색 모델에서는요. 인간은 6가지의 성격 유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업도 6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의 그 유형 중에 하나와 직업의 성격 중에 유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두 개가 딱 일치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네, 특성 요인 이론 맞네요. 그렇죠? 홀랜드 인성 이론은 대표적인 특성 요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자, 이겁니다.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보면요. 우리가 홀랜드가 왜 육각형 이론이라고 하면요. 여기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육각형 모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렸잖아요. 그쵸? 자, 육각형 모형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서 자, 육각형을 항상 여러분들 홀랜드 인성 이론 나오면 딱 무조건 육각형을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요. 리어색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냐? 꼭대기 여기. 그럼 여기가 R, S, E, C가 됩니다. 여기 있는 리어색이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육각형 모양이라서 그래서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리어색이라 그래서 리어색 혹은 다른 말로 라이어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홀랜드의 인성 이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잘 봅시다. 인간의 성격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떻게? R형, I형, A형, S형, E형, C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직업적인 분류도 저 6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R형, I형, A형, S형, E형, C형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인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격이 R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직업도 R형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아주 퍼펙트하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업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6가지가 뭔지를 지금부터 볼 건데요. 봅시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R형은 뭐냐? 현실적 유형은 뭡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줄을 그으라는데 줄을 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줄을 끌게요. 자, 현실적 유형은 줄을 긋겠습니다.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 활동. 여기까지만 줄을 끌게요. 체계적인 조직 활동.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체계적인 조직 활동, 기계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현실적 유형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직업은 뭐냐? 오케이. 기술자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기술자. 여러분 여기 있죠? 기술자. 여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탐구적 유형입니다. 자, I형인데요. 저거는 investigate, 뭡니까? 탐구한다라는 건데 어디에 줄을 긋냐? 자, 아주 중요한 면 줄을 끌게요.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특히 분석적이고 여기. 여러분 뭔가 분석하는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학자들 쪽, 연구자들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이 뭡니까? 과학자입니다. 자, 과학자 동그라미. 그렇죠? 결국 I형의 성격은 뭐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저런 I형의 직업은 뭐다? 과학자다. 그럼 그런 사람이 그런 과학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예술적 유형은 뭡니까? 자, 여기입니다.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게 좋냐? 이런 예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직업이 좋냐? 당연히 예술가.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 예술가 동그라미.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사회적 유형, 소셜인데요. 자, 이건 뭡니까? 자, 핵심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그립시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긴다.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이 키워드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끄은 거.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매칭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렇죠. 저기 보면 사회복지가 동그라미, 카운슬러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1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네 개 봤죠? 리어스니까 R-I-A-S. 그 다음에 E-C 남았네. 그렇죠? 자, E-C 보겠습니다. 자, E-C. 자, 요거 잠깐 그림 잠깐 두고 E-C. 자, 마지막 E-C 잠깐 볼게요. 자, 진취적 유형은 뭡니까? 그렇죠. 여기 줄을 그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디냐면요. 여기 조직 목표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까지. 무언가를 달성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의 직업군이 뭐냐? 정치가 동그라미, 경영자 동그라미. 정말 자주 나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마지막 보수적 유형은 뭡니까? 자, 여기서 줄을 잘 그을게요. 체계적으로 자료를 잘 처리하고 기록을 정리하거나 여기까지. 특히 체계적으로 자료를 잘 처리한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자, 요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 좋냐? 그렇습니다. 비서 동그라미, 사무원 동그라미. 재정 전문가보다 비서랑 사무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수적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홀랜드의 리어색 모델에 일단 6가지 봤네. 뭡니까? R-I-A-S-E-C. 그쵸? 요것들에 대해 설명을 했고 성격이 6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직업도 6가지다. 그래서 성격에 맞는 직업을 잘 선택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아진다. 뭐라고? 특성 요인 이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하나 했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이 이거였죠.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랑 반드시 좀 하나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홀란드의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해석 차원의 5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제법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역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리어색의 여러분들 6가지는 반드시 체크해놓고 기억을 해야 돼요.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이거 R형, I형, A형, S, E, C 이거 지금 제가 아까 치라고 한 거 그 줄 긋고 동그라미 직업해라고 했는 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홀란드의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해석 차원의 5가지 개념이 시험에 제법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 5가지가 뭐냐? 그 5가지가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 일치성, 계측성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관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관성. 자, 여러분들 일관성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어디 끊냐면요. 여기서부터 줄 끌게요. 육각형 모형의 두 유형 간 근접성에 따라 설명된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격이 6가지가 있는데 이 성격이 6가지가 다 다른 게 아니라 일관되게 비슷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찾아요. 어떻게? 여기에서 자리가 가까울수록 뭐예요? 가까울수록 되게 일관된 거예요. 그럼 봐봐. 현실적 유형과 I형은 어떻습니까? 가깝죠. 오케이. 그 다음 소셜형과 뭡니까? A형. 이거 아티스틱 이거 뭡니까? 이것도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육각형 모형상에서 두 유형 간의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뭡니까? 일관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실제 시험에 보기에 일관성이 답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일치성이거든요. 시험에 실제로 가장 많이 실제 답이 되었던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일관성과 그 다음에 일치성이었어요. 이 2가지는 꼭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일관성,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줄을 꺼볼까? 자, 여기 여러분들 마지막 여기 저 끝에 보면요. 높은 일관성은 첫 두 문자가 육각형에 인접할 때 나타난다. 오케이. 두 문자들이 육각형에 가까이 있을수록 가까이 있는 것들일수록 뭡니까? 오케이. 굉장히 뭐죠? 그 일관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 다시 줄을 꺼봅시다. 육각형 모형상의 두 유형 간의 근접성에 따라 설명되고요. 높은 일관성은 뭡니까? 첫 두 문자가 뭡니까? 육각형에 인접할 때 나타난다.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됐어요. 두 번째 변별성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가볍게 봅시다. 변별성을 줄을 꺼볼게요. 변별성은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구별되는가. 그래서 다른 말로 차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차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변별성은 다른 말로 차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변별성은 자, 줄을 꺼볼까요? 변별성은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구별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사람과 환경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변별성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정체성은 어디 줄을 끊냐면요. 자, 봅시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 또는 환경에 대해 갖게 되는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안정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게 뭡니까? 그게 정체성.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일치성은 뭡니까? 일치성은 여기다 줄을 긋겠습니다. 첫 번째 줄,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직업적 흥미가 작업 환경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성격이 R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기술자라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성격과 직업적 특성이 딱 일치되는 거니까 굉장히 일치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격이 A, artistic, 예술형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화가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치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 환경이 어떻게 일치가 되고 있는지 묻는 게 일치성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치성과 일관성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관성이라는 건 뭡니까? 육각형에서 근접하게 갈수록 그게 일관성이고요. 일치성은 여기에 해당되는 성격이 여기에 해당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건 일치성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계측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면 봐봐요. 육각형이 지금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데 근접할수록 일관성이 높은 거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완전히 반대, 대척점에 있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거, 또 이거. 요것도 완전 대척점에 있잖아. 그치? 또 완전 대척점에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렇게 가장 그 심리적으로 육각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뭐냐? 가장 반대되는 성격입니다. 그럼 봐봐. 무슨 말이냐? realistic, 뭡니까? 현실적인 사람의 성격과 그 직업군은요. 뭡니까? 소셜, 사회적인 성격과 직업군과는 뭡니까? 완전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요 육각형이 의미하는 건데 그중에 계측성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자, 계측성 줄을 긋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자, 여기 육각형, 중간에 있는 육각형부터 육각형 모형에서 흥미, 유형 또는 환경 유형 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비례한다.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자,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둘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뭐냐? 비슷한 정도는 어떠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 자, 그 봐요. 여기 보면 마지막 줄을 꺼봅시다. 현실형과 사회형은 여러분 현실형이 뭡니까? realistic. 그 다음에 사회형은 social 여기잖아. 두 개가 가장 지금 요 두 개가 가장 멀리 있죠. 그쵸? 자, 두 개의 거리가 가장 머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바로 상관계수. 그들이 비슷한 정도는 어떻게? 가장 작아지는 겁니다. 반비례 역할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계측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에 보기 답안이 되는 경우는 좀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일관성과 일치성과 계측성이야. 그래서 요 세 개는 조금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홀랜드의 리어색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홀랜드의 리어색 모델이 나오면 반드시 일단 첫 번째 육각형을 그림을 그리고요. 꼭지점부터 리어색을 그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가까이 있는 일관성이 높은 것들이 뭐냐 이런 거 묻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까이 있는 거 여기서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반대로 뭡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것들을 찾아라. 그걸 짝지어라고 하며 그림 그려서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반드시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홀랜드의 리어색 모델 일단 첫 번째 하나 봤습니다. 됐죠? 이게 뭐라고? 특성 요인 이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특성 요인 이론은 또 있는데요. 로키스트와 뭡니까? 데이비스가 말한 뭐라고? 직업 적응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직업 적응 이론은 실제로 줄여서 TWA라고도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이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론적 배경이 뭐냐? 첫 번째 줄을 꺼 보겠습니다. 직업 환경과 개인의 직업 능력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강화되며 개인과 환경이 모두 만족하면 조화를 이루게 되어 고용과 근속 유지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그렇네요. 직업적 특성과 개인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과 근속이 늘어난대요. 그렇죠? 오케이. 뭡니까? 직업은 일의 선택 과정의 특성 요인 이론으로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네, 자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업 특성 이론의 그 데이비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은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여지껏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특성과
사람의 특성을 그 직업적 특성에 이렇게 적응시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로키스트와 데이비스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직업도 사람처럼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특성에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적응시키는 게 그게 직업적 매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약간의 좀 차이를 두자면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어쨌든 그냥 직업적 특성과 사람의 특성을 매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특성 요인 이론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해놨죠, 제가. 자, 보면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은요.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사항, 여기서 환경의 요구사항이 직업적 요구사항이에요. 그걸 연관지어서 진로 행동을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직업에 뭡니까? 성격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특성이 있는 것처럼 직업도 뭐다? 오케이, 직업도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업의 성격 측면입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들을 그거를 나름 한 4가지로 성격적 특성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직업적 특성으로 분류를 해보면 그게 이렇게 나온다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직업의 특성을 4가지로 분류한 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직업적 특성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적응시켜야 됩니다. 적용시켜요.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이에요. 됐습니까? 그 직업의 특징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적응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요런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아까 전에 홀랜드의 리어색 모델에서는 RISEC, 이 리어색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그 각각의 특징과 직업적인 걸 매칭하는 거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 시험 나오는 게 여러분들 여기 시험 나왔을 때 가까이 근접적인 거 일관성과 그 다음에 일치성, 그 다음에 마지막 계측성 정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오케이? 그게 시험 포인트라면 여기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요.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성격 측면은 뭔가, 두 번째 환경 측면은 뭔가, 이거 엄청 자주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성격 측면은 이렇게 기억할게요. 로키스트와 데이비스가 성격 측면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자, 그 성격 측면은 저기 저 멀리 시골에 가니까요. 어떤 마을이 있냐면요. 민지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민지리. 거기에 기차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뭡니까? 민지리역입니다. 뭐라고? 민지리역. 여러분,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의 성격 측면은 뭘 찾는다? 민지리역을 찾으면 됩니다. 뭡니까? 민첩성. 지 뭡니까? 지는 지구력. 여러분들 그 지구력은 또 우리 시험에 가끔 체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력은 체력도 함께 좀 체크해 두고요. 리는 뭡니까? 리듬. 마지막 역은요. 그래요. 역량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데이비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성격 측면은 이건 즉 직업의 성격 측면, 직업의 성격적인 특성을 분류하는 거 4가지가 뭐다? 저기 산골에 있는 민지리 역이다. 민지리 역이다. 오케이? 그래서 민첩성, 지구력, 리듬, 그 다음에 역량.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 적응적 측면은 뭐 있냐? 그건 바로 끈적 반융입니다. 끈적한데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반응 말고 끈적 반융입니다. 끈적 반융. 물론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긴 해요. 자, 뭐라고? 다시. 끈적 반응이 아니라 끈적 반융, 끈적 반융. 끈 뭡니까? 그렇죠. 끈기. 적 뭡니까? 적극성. 그 다음에 반 뭐예요? 반응성. 마지막 융은 뭡니까? 융통성이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뭐라고? 환경 측면은 뭐라고? 끈적 반융이 됩니다. 끈적 반융. 다시 성격은 민지리역. 그 다음에 환경의 적응 측면은 뭐다? 끈적 반융. 끈적 반융. 끈기. 그 다음에 적 뭐예요? 적극성. 그 다음에 반응성, 마지막 융은 융통성을 말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직업적인 측면과 그 사람이 적응하는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냐? 그건 검사 도구를 활용을 하는데요. 그건 전부 다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시험에 2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거 파악하시고요. 그다음 그 검사 도구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는 뭐를 위한 겁니까? 그건 바로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어가 뭐냐면 미네소타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네소타 대학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직업 적응 이론에 미네소타 대학이 그 영향을 미친 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사실 이 얘네들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뭔가 미네소타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의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은 거예요. 됐죠? 자, 정리해 볼게.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은 홀랜드 인성 이론, 즉 리어색 모델과 데이비스와 로키스트의 뭡니까? 직업 적응 이론이 있는데 이 인성 이론에서는 리어색이라는 이 부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관성과 일치성과 계측성 정도 체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은 인간의 특성,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 여특성을 잘 연관시키는 게 중요한데 직업적 측면이 뭡니까? 민지리 역. 그다음 거기 적응하는 게 뭡니까? 끈적 반융. 끈적 반융이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잘 매칭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검사 도구 방법은 다 미네소타가 들어간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줄을 한번 꺼봅시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줄 껐나요? 다 한번 꺼볼까? 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지금부터 줄을 꺼볼게요. 이론 배경의 첫 번째 줄 끌게요. 직업 환경과 개인의 직업 능력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강화되며 개인과 환경이 모두 만족하며 조화를 이루게 되어 고용과 근속 유지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까지 줄을 끌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업 적응 측면의 성격 측면은 뭡니까? 그렇죠. 민지리 역. 그래서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지구력은 다른 말로 체력이라고 한다. 저거 반드시 체크하고 별표 하나 치고. 자, 여기서 키워드를 역시 또 체크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민첩성에 대한 덜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민첩성이라는 거를 묻기 위해서 이런 박스를 두고 난 뒤에 그 안에 뭐라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민첩성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량은요. 어디 동그라미 치냐? 능력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 다음 리듬은요. 여기 다양성의 동그라미 칠게요. 다양성을 단일성으로 자주 틀린 표기로 나오니까 저거 하나 체크하고 지구력은 뭡니까? 시간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렇게 나오면 민첩성, 이렇게 나오면 역량, 이렇게 나오면 리듬, 이렇게 나오면 지구력 혹은 체력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적응 방식 측면, 환경 측면에 역시 동그라미 쳐보죠. 끈적 반융인데 끈적 반융 이렇게 됐는데 자, 해볼게요. 융통성에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냐면요. 부조화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부조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끈기에는 어디 동그라미 치냐면요. 오랫동안 견뎌야 됩니다. 끈기는. 오케이? 그 다음 적극성은 어디 동그라미 치냐면요. 조화롭게. 요게 그 박스 안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저쪽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반응성은요. 진짜 반응. 적응, 요것도.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검사 도구는 말씀드린 대로 미네소타 들어가면 다 검사 도구다. 누구 거?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 됐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은 우선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우리 특성 요인 이론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응하는 뭡니까? 그렇죠. 발달적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